수는 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동해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태백산맥으로 유입됨에 따라 앞으로 강원 영동 산간에 3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부 산간에서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서도 7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서해안에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곳곳에 내리는 눈과 함께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몰려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유지인 통합과 화합 정신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장례위원장은 법령과 전례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은 정가균,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 6명이 위촉됐고 유족의 요청으로 김봉주 민주동지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요 정당 대표, 상도동, 동교동계 인사 등 101명이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대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회는 모두 2222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800명 정도가 많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관례를 따랐고 유족 측이 요청하시는 명단을 그대로 받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특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는 4대 종교의식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며 개신교 의식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차벽을 설치한 경찰에 쇠파이프로 맞선 시위대. 경찰은 다시 물대포로 응수했습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의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시위 문화를 끊기 위해 조계종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의 중재에 나서달라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가 모두 중요하다며 다음 달 대규모 집회가 우리 집회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최 측과 정부, 경찰의 만남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쟁위원회는 대회 주최 측, 경찰과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마련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시위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며 집회에서 통진당의 부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요구 등 정치적 구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IS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 금지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을 때에는 깊은 한숨도 내셨습니다.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 대응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 법정 미비로 국제공조에 참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통과되도록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4개 법안과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호주 등 FTA 상대 국가에서는 이미 비준안이 처리됐는데 한국에서만 지연되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2인자로 등극했지만 최근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궁금증을 자아냈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 북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지난달 백두산 발전소 수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초에 지방 농장으로 추방되어서 혁명화 조치를 받고 있다. 다만 최룡해는 지난 2013년 역적으로 몰려 숙청된 장성택과는 죄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장병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던 북한의 비무장지대 쥐레 도발 사건.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작극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뢰 도발을 기획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장 계급을 유지하고 지뢰를 직접 매설한 것으로 알려진 제2전투훈련장 임광일은 작전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우리 군이 보복 차원에서 제기한 확성기 방송을 협상을 통해 중단시켰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8.25 대첩이라 부르고 회담을 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를 영웅으로 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확성기를 겨냥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맞대응 포격을 늑장 보고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군 간부들은 좌천되거나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